복날 오후 마을회관 앞 평상 끝에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흰 털에 갈색 점이 섞인 진돗개였죠. 세상을 떠난 전직 이장, 봉수 어르신이 생전에 키우던 개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와서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복날 오후 마을회관 앞은 어느 때보다 북적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늘을 찾아 평상에 둘러앉아 수박을 자르고 안악들은 부침개를 부치며 더위를 달래고 있었죠. 아이들은 물옷으로 물장난을 치며 깔깔거리고 마을 이장님은 선풍기를 이리저리 옮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매미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무더운 여름날, 이 작은 시골 마을에도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이는 작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관 입구 왼쪽 평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백구였죠. 흰 털에 갈색 점이 섞인 중간 크기의 진돗개였는데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가만히 앉아서 낮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여름 더위 속에서도 어딘지 쓸쓸하고 애잔하게 들렸습니다. 저놈이 또 저기 앉아 있네요. 김씨 아저씨가 부채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보다는 어떤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벌써 3년째라니까요. 매년 복날만 되면 어김없이 저 자리에 와서 우는 거 있죠. 옆에 앉은 박씨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처음엔 안쓰럽다 했는데 이제는 뭔가 섬뜩하기까지 해요. 백구는 세상을 떠난 전직 이장, 한봉수 어르신이 생전에 키우던 개였습니다. 봉수 어르신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죠. 한때는 마을 이장까지 지냈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 마을 개발 문제로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외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백구는 주인 없는 개가 되어 마을을 떠돌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개가 뭘 안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 이사가 시원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마을회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람도 아닌 게 감정이 그리 오래 갈 리가 있나요? 하지만 김씨 부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잡화점을 운영하는 그들은 백구에게 가끔 먹을 것을 주곤 했는데 개가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죄책감 같은 것이 슬금슬금 올라오곤 했죠. 백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회관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끔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기운 없어 보였습니다. 털은 예전만큼 윤기가 나지 않았고 몸집도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이장님은 백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봉수 형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 개가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데 정말 충성스러운 놈이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봉수 어르신하고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잖아요. 박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회관에서 이장일 보실 때면 저 평상에서 기다리고 있곤 했는데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서울 번호판을 단 깔끔한 흰색 승용차였습니다. 백구의 귀가 쫑긋 서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회관 앞에 멈추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든 그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회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시에서 온 티가 확연히 났지만 어딘지 이 마을과 어울리는 얼굴이었죠. 회관 앞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여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 마을에 오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한봉수 어르신 댁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이장님이 벌떡 일어나며 반가운 듯 대답했습니다. 아, 봉수 형님 따님이시군요. 정미 씨 맞죠? 오랜만입니다. 회관 뒤편에 있는 기와집이 봉수 형님 댁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정미입니다. 정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 아직 정리 안 됐다 해서 잠깐만 머물다 가려고요. 그동안 번거로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봉수 형님이 워낙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이장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미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백구는 고개를 들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꼬리를 조금 더 힘차게 흔들며 일어나더니 정미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말이죠. 정미는 뒤따라오는 백구를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개의 눈에서 뭔가 간절한 빛이 느껴졌거든요. 이 개가 아버지가 키우시던 백구인가요? 맞습니다. 봉수 형님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는데 매년 복날만 되면 저렇게 회관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정미는 백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구나. 그 순간 정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후회되었거든요. 백구는 정미의 말에 작은 소리로 한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뭔가 간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미는 백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의 털이 생각보다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회관 앞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 이사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김 씨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정미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기다려온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듯이 걸음걸이에도 조금의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정미는 아버지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를 몇 번 반복했죠.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이었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집은 어딘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정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마치 정미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꼬리도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생전 아버지가 계실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과 볼펜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장 한쪽에는 평상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정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들, 마을 이장 시절의 서류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까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죠. 검은 플라스틱 케이스는 약간 발해어 있었고 라벨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날 마을회관 앞에서 정미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날 그리고 마을회관 앞이라니 혹시 백구와 관련된 것일까요? 테이프 옆에는 작은 휴대용 라디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사용하시던 것이었죠. 백구야, 이게 뭔지 너는 알까? 정미가 백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테이프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뒤돌아보며 정미를 바라봤죠.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정미는 테이프와 라디오를 들고 백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구는 마을회관 쪽으로 향했는데 신기하게도 정확히 아침에 울고 있던 그 평상으로 가더군요. 복날 행사는 이미 끝나고 회관 앞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백구는 평상 끝자리에 앉더니 정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정미는 백구 옆에 앉아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정미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아마 백구가 너를 이끌어왔을 거야. 정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백구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조용히 평상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이 평상은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단다. 마을 이장을 할 때도,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혼자 생각에 잠길 때도 백구는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줬지. 참 고마운 녀석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정미야, 너는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야. 아버지가 왜 혼자가 되었는지, 왜 사람들이 아버지를 멀리했는지. 사실 아버지도 많이 외로웠단다. 정미는 테이프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몇 년간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에 바빠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마을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진실만은 묻히지 않기를 바랐어. 백구야, 너도 알고 있지? 그날 회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백구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미야, 이 녀석은 그날 내가 못다 한 말을 들려주려고 널 기다렸을 거야. 나는 이 마을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단다. 하지만 그들도 스스로 돌아보길 바랐어. 백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테이프 소리가 잠시 희미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회관 뒤편에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데이지 꽃밭이 있지? 거기서 한 번 더 아버지를 생각해다오. 백구가 길을 알려줄 거야. 그 순간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회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정미는 서둘러 테이프를 멈추고 백구를 따라갔죠. 회관 뒤편에는 작은 꽃밭이 있었습니다. 데이지 꽃들이 하얗게 피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꾸시던 바로 그 꽃밭이었습니다. 정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구도 정미 옆에 앉아 꽃밭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데이지 꽃잎들이 흔들렸죠. 그리고 바람에 흙이 살짝 날리며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미가 손을 뻗어 흙을 살짝 파헤치자 작은 틴 케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녹이 약간 슬었지만 뚜껑은 제대로 닫혀 있었죠. 백구는 그 모습을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니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린 정미,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새 건물이었던 옛 마을회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절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미는 두 번째 테이프를 손에 들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아버지가 정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걸까?
정미가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관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죠.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뭔가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는 두 번째 테이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구는 꽃밭 앞에 조금 더 머물렀다가 천천히 뒤따라왔죠. 마치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정미는 아버지의 방에서 두 번째 테이프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이 테이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백구가 3년 동안 지켜온 약속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정미는 아버지의 방에서 두 번째 테이프를 라디오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죠. 창밖으로는 여름밤 벌레 소리만이 들려왔고 백구는 마당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첫 번째 테이프보다 더 선명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미야, 이 두 번째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백구가 제대로 길을 알려준 것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야겠다. 정미는 이불을 끌어안고 테이프에 집중했습니다. 몇 년 전 이 마을에 큰 개발 사업 이야기가 나왔단다. 회관 부지를 포함해서 마을 전체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지. 사람들은 모두 흥미로워했어. 돈이 될 일이니까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이 회관은 우리 마을의 심장 같은 곳이거든. 내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고 내 어머니와 내가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집 소유였단다. 정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관 부지가 아버지 소유였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내 할아버지가 마을을 위해 기증하신 땅이었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명의로 되어 있었지. 개발업체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나한테 직접 찾아왔단다. 땅을 팔라고 말이야. 테이프에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했어.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 개발되면 마을 전체가 살아날 텐데 나 혼자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한 거야. 심지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명이 이루어졌단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했어. 물론 가짜였지만 그 서명으로 땅은 마을 공동 소유로 넘어갔고 개발 승인이 나버렸단다. 정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조작되었다니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단다. 이 작은 마을에서 그런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될 게 뻔했거든. 창밖에서 백구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테이프 내용을 듣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 다만 진실만은 언젠가 밝혀지기를 바랐단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야. 백구는 그 약속을 함께 했어. 이 녀석만은 끝까지 내 편이었거든. 정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정미야,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을 거야. 다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도 될 때가 온 것 같구나. 백구가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이유도 바로 그거야. 테이프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회관 서류함에서 원본 계약서를 찾아보렴.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릴지 말지는 내가 판단해라. 아버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 테이프가 끝났을 때 정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으신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백구가 어김없이 뒤따라왔죠. 회관은 평일이라 조용했지만 이장님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회관 서류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아버지 관련 문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장님은 흔쾌히 서류함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민은 차근차근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마을 개발 관련 서류 뭉치 사이에서 원본 토지 계약서를 발견한 거죠.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회관 부지는 분명히 한봉수 명의였는데 어느 순간 마을 공동 소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의 서명. 정미가 봐도 아버지 글씨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죠? 이장님이 정미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할지 말지. 하지만 그때 백구가 정미 발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관 입구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죠. 회관 입구에는 최 이사와 김 씨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미 씨, 혹시 봉수 어르신이 뭔가 남기신 게 있나요?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씨 아저씨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정민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내려다봤죠.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션을 보였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테이프를 남기셨어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도. 최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씨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순간 백구가 일어나서 회관 앞 평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그 자리에 앉더니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제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듯이 말이죠. 아저씨, 아주머니. 정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백구가 3년 동안 기다린 이유도 이것 때문인 것 같고요. 최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 부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어요. 백구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정민은 다시 회관 뒤편 데이지 꽃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백구는 어김없이 정미를 따라와 꽃밭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백구야, 아버지가 정말 이 마을을 용서하셨을까? 정미가 데이지 꽃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정미를 올려다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정미는 다시 첫 번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꽃밭 위로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회관 뒤 꽃밭,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데이지 옆에서 다시 한번 날 생각해다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데이지 꽃잎들이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정미는 무릎을 꿇고 꽃밭 앞에 앉았죠. 백구도 정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바람에 흙이 살짝 날리면서 어제와는 다른 곳에서 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흙을 파헤치자 작은 유리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코르크 마개로 막힌 투명한 병이었는데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병을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정미야, 이곳에서 내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려 보렴.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뒷면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백구는 알고 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정민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일어나서 꽃밭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어머니가 손수 심으셨던 장미꽃이 자라고 있었죠. 백구가 장미꽃 앞에서 멈춰서자 정미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꽃밭을 가꾸던 날들, 아버지가 회관에서 일을 마치고 오시면 세 식구가 함께 꽃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었죠. 엄마가 늘 말씀하셨지. 꽃을 키우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어.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씨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죠. 정미 씨, 김씨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요. 김씨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일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봉수 어르신께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정민은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김씨 부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아버지의 테이프를 들어보실래요? 정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는 라디오의 볼륨을 높여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스스로 돌아보길 바랐다. 김씨 아저씨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최 이사가 봉수 형님 서명을 대신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김씨 아주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백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어려웠거든요. 개발되면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고,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에 정신이 없었어요. 백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미 옆으로 돌아와 앉았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기를 바라셨을 뿐이에요.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이사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죠. 최 이사는 김씨 부부와 정미 앞에 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봉수 형님 서명을 조작한 것도, 김씨 부부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정민은 최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개발업체에서 저한테 중간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돈이면 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봉수 형님이 끝까지 반대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백구가 최 이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앉아 올려다봤죠. 최 이사는 백구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계가 3년 동안 저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봉수 형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정민은 아버지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최 이사님,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을 고발하지 않으셨죠. 왜일까요? 최 이사가 고개를 들어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백구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전에 들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뭔가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김씨 부부와 최 이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꽃밭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데이지 꽃 사이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민은 그 옆에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아버지의 방에서 두 번째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김씨 부부와 최 이사의 고백을 들은 후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에서는 백구가 마당에 누워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정미야, 이제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야겠다. 정미는 이번에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김씨 부부와 최 이사의 고백을 들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왔거든요. 누가 서명을 대신했는지, 누구의 이익이었는지 다 알지만 말은 안 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최 이사가 서명을 조작한 것도, 김씨 부부가 도장을 찍어준 것도, 그 뒤에 숨겨진 각자의 사정도. 하지만 끝까지 침묵하셨죠. 정민은 테이프를 멈추고 창밖의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관에서 이 모든 진실을 공개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테이프를 공개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죠. 정민은 이장님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님, 아버지께서 복날마다 앉으시던 회관 앞 평상을 특별한 자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인지? 그곳을 봉수의 자리로 남겨두고 싶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마을을 위해 고민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봉수 형님은 정말 마을을 사랑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방송으로 간단하게 알렸거든요. 회관 앞 평상은 고인이 생전에 앉던 자리로 백구가 그 곁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그 자리는 우리 모두의 양심으로 남깁시다. 사람들은 조용히 평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씨 부부는 눈물을 글썽였고 최 이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백구는 평상 옆에 앉아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정민은 백구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아버지는 결국 이 마을을 품으신 거야. 용서라는 이름으로. 백구가 정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김씨 부부가 정미를 찾아왔습니다. 두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가득 담은 그릇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우리가 봉수 형님께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이런 걸로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구밥도 우리가 챙겨주려고 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최 이사도 다음날 정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들려 있었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봉수의 자리라고 새겨 넣었어요. 회관 평상에 달아도 될까요? 간판에는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씨와 함께 작은 진돗개 모양의 조각도 있었습니다. 백구를 형상화한 것이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최 이사님. 아버지께서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며칠 후 회관 앞 평상에는 봉수의 자리라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묵념을 올렸죠. 백구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울음소리 대신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은 백구와 함께 데이지 꽃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의 표정이 전과는 다르게 평온해 보였죠. 백구야,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니? 정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꽃밭을 바라봤습니다. 데이지 꽃들이 저녁 바람에 하얗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많구나. 용서가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회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미를 한번 돌아보고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정미도 백구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회관 앞 봉수의 자리로 가더니 평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마을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내 임무가 끝난 거구나. 정미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백구는 정미를 올려다보며 한번 짧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미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구를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백구야,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가끔 내려와서 널 볼게. 정미가 백구에게 약속했습니다. 백구는 정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만들어 두신 작은 계집이 있었죠. 백구는 그 앞에 앉더니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거구나.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이곳에서. 정미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집 앞에 누워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정미는 백구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백구도 이제 평화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3년 동안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화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미는 서울로 돌아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 중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라 작은 상자에 담았죠. 카세트 테이프 2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 그리고 데이지 꽃밭에서 찾은 작은 유리병까지 모두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백구는 정미의 짐 정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미가 무언가를 상자에 넣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죠. 마치 무엇이 중요한 물건인지 판단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나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 정미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올게. 약속해. 백구는 정미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아쉬움보다는 마치 준비된 마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백구도 함께 방 안에 들어와 정미 옆에 앉았습니다. 정미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까? 테이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다오. 진정한 행복은 용서와 화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백구에게도 고맙다고 전해다오. 이 녀석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마음도
마을 사람들의 진심도 전해질 수 없었을 테니까. 백구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들었던 슬픈 울음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나도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미가 짐을 차에 싣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가져왔고 최 이사는 직접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을 건네주었습니다. 백구를 닮은 귀여운 인형이었죠. 서울에 가서도 우리 마을을 잊지 마세요. 이장님이 정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정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마친 정미는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회관 앞 봉수의 자리 평상 옆에 앉아 있었죠.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 마을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었어. 백구는 정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정미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마치 고생 많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미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 차에 올라 마을을 떠나는 정미를 백구는 평상 앞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짖지도 쫓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한 달이 지나고 정미는 약속대로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상에 백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백구가 말이죠. 백구가 어디 갔을까요? 정미가 이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며칠 전부터 평상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아픈 줄 알아서 찾아봤는데 정미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백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봉수 형님 댁 뒤편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세요. 정미는 서둘러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뒤편 작은 언덕을 올라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봉분이 하나 새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회관 부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아버지의 유해를 이곳으로 모신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리였죠. 그리고 그 봉분 앞에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정미가 달려가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가까이 가서 보니 백구는 봉분을 바라본 채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었죠. 정미는 무릎을 꿇고 백구를 살펴봤습니다. 백구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오래 기다려온 누군가를 드디어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백구야.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도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간 거구나. 그때 바람이 불어와 주변의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인사하는 것 같았죠. 정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뭔가 따뜻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백구가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평화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마웠어,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정미가 백구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백구를 아버지 곁에 함께 묻어 주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죠. 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참 많습니다. 충성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김씨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 덕분에 우리도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날 밤 정미는 아버지의 방에서
다시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백구가 옆에 없었지만 어딘지 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미야, 백구가 제 역할을 다 했구나. 테이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야. 정미는 창밖의 작은 봉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와 백구가 남긴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복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미는 아침 일찍 회관 앞에 나가 봉수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평상을 깨끗이 닦고 작은 화분에 데이지 꽃을 심어 놓았죠. 백구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럽게 떠들며 더위를 달래는 대신 조용히 봉수의 자리 주변에 앉아 있었죠. 백구가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박씨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3년 동안 복날마다 저기 앉아 있던 게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없는 지금 사람들이 비로소 백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정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백구가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정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한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을의 양심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가 한 일이 떠올라서요. 김씨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백구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잠을 못 이뤘죠. 정미는 평상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백구를 통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요. 그때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마을에 놀러온 손자였는데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언덕에 하얀 개가 있어요. 백구 같은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아버지와 백구가 묻힌 작은 언덕이었죠. 그럴 리가 없어. 백구는 이미 이장님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모두 함께요. 사람들은 조금 망설이다가 정미를 따라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정미의 마음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정말 백구가 나타날까요?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백구의 봉분 앞에는 정말로 하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어린 암컷 진돗개였죠. 어라, 이 개는 누구 집 개지?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개는 사람들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목에는 목줄도 없었고 주인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혼자 온 것 같았죠. 정미가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정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봉분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죠. 백구와 똑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혹시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가 우리에게 선물을 남긴 걸까요? 이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개를 보세요.
백구처럼 이곳을 지키려고 온 것 같지 않나요? 마치 백구의 뜻을 이어받은 것처럼요. 사람들은 새로 나타난 개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개는 봉분 앞에 앉더니 마을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백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름은 뭐라고 하지? 박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미가 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구는 어떨까요? 희망의 희자를 써서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죠. 그날부터 희구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백구처럼 회관 앞 평상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봉분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와는 달리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마을을 지켜볼 뿐이었죠. 김씨 부부가 희구의 밥을 챙겨주었고 최 이사는 작은 계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희구를 자신의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며칠 후 정미는 희구와 함께 데이지 꽃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구는 정미 옆에서 꽃들을 바라보며 편안해 보였죠. 희구야, 너도 백구처럼 우리를 지켜줄 거지? 정미가 희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희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백구와는 다른 밝은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정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이 마을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회관 옆 작은 공간을 개조해서 북카페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이름은 봉수의 평상으로 하면 어떨까? 정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희구가 정미를 바라보며 한번 짧게 울었습니다. 마치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미는 아버지의 테이프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미야,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백구의 임무가 끝나면 이제는 내가 이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다오. 정미는 창밖의 희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싶었습니다. 백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정미는 그날의 다짐대로 회관 옆 작은 공간을 개조해서 봉수의 평상이라는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쉼터가 되어 주었죠. 카페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백구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화분에 심은 데이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희구는 어느새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카페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오후에는 회관 앞 봉수의 자리에서 조용히 마을을 지켜봤죠. 백구와는 달리 희구는 항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신저 같았습니다. 정미야, 이 카페 덕분에 마을이 많이 활기차졌네. 이장님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가끔 찾아오더라고. 정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것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카페에는 아버지의 책들과 마을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특히 백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카페에서 수제 과자를 만들어 팔았고 최 이사는 나무 공예품을 전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카페에 기여했죠. 정말로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었죠. 저희가 백구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이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미는 그 가족을 봉수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평상에는 이제 백구의 작은 조형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죠. 이게가 백구예요? 어린아이가 조형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백구는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정미가 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었죠. 아이는 조형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말 착한 개구나. 그때 희구가 다가와서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희구를 보며 깔깔 웃었죠. 이게도 백구처럼 착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희구는 백구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마을을 지키고 있어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 기다리는 대신 밝게 희망을 주고 있죠. 부부는 정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게 감동했습니다. 특히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죠. 저녁이 되자 그 가족은 카페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정미가 2층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날 밤 정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외우다시피 하는 내용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이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백구도 분명 기뻐할 거야. 정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구가 봉분 앞에서 조용히 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몇 개월 후 봉수의 평상은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백구와 봉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관광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미와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관리했거든요. 마을이 죄책감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그 개가 묵묵히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이었지. 이장님이 방문객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미는 매일 아침 데이지 꽃밭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백구의 봉분에 인사를 드리고 희구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죠. 어느 봄날 데이지 꽃이 만발한 날이었습니다. 정미는 꽃밭에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다는 것을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아픔이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백구야. 정미가 봉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와 백구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희구가 정미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을 바라봤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 최 이사, 이장님, 그리고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정미야, 내가 이 마을에 온 게 정말 다행이야.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봉수 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진짜 고향을 찾았어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최 이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희구가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네요. 모든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구는 봉수의 자리 평상 옆에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와는 달리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웃고 있는 것 같았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정미는 카페 문을 닫고 희구와 함께 마지막 산책에 나섰습니다.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죠. 희구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정미가 희구에게 말했습니다. 희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백구의 그림자가 아닌 희구만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와 백구가 남겨준 사랑의 씨앗이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진정한 화해와 용서로 하나가 되었고 희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백구가 3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희구가 평상 앞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구의 하얀 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정민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희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백구의 기다림은 끝났고 마을의 상처는 아물었으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